안녕하세요. 이거 고정 어떻게 하더라? 댓글? 아, 여기 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심심해서 켜봤어요. 뭐 해요? 저는 병원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거 알아요? 밖에 나갔다 왔더니 너무 더워서 배는 고픈데 너무 더워서 뭘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뭔가 밖이 너무 미쳤어. 너무 더워서 배는 고픈데 뭘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먹지 하다가 밥은 안 먹고 싶은데 달달한 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케이크랑 쿠키랑 레모네이드를 시켰습니다. 못 말려 정말. 네, 저 백신 맞은 건 괜찮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병원은 왜 다녀왔냐면은 제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져서 막 다리에 멍이 지금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멍든 건 차라리 괜찮은데 넘어졌을 때 다리에 멍이 들거나 이런 타박상으로 인한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제가 계단에서 넘어지다가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이제 팔을 뻗었는데, 그때 이제 팔이랑 손가락이랑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갔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손가락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제 손을 쓸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초반에는 근육이 놀래서 그런가 싶어서 계속 지켜보다가 손을 쓸 때 계속 통증이 있어서 계속 이제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가 괜찮았다가 심해졌다가 괜찮았다가 이러길래 어제 밤에도 이제 계속 손가락을 움직일 때 계속 통증이 있어서, 아, 이거는 병원을 가봐야겠다 하고 오늘 자고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는데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그냥 관절에 약간 무리가 가고 힘줄 있는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데, 통증이 계속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제는 되게 아팠거든요. 어제는 되게 아팠는데 또 오늘 막상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게 아팠는데 선생님 앞에서 막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엔 또 그렇게 안 아픈 거예요, 어제만큼. 그러니까 되게 민망한 거예요.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안 아픈 거야, 또. 그래가지고, 아니,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안 아프네요. 근데 이게 좀 아팠는데 이게 꾀병이 아니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만지시는데, 이렇게 하면 아프세요? 이러는데, 아까 아픈데 막 엄청 아픈 정도는 또 아니고, 근데 어제는 여기 살짝 움직여도 좀 아팠는데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 막 이러면서 했더니 막 엄청 아픈 정도가 아니면은 일단은 지켜보자고. 왜냐면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면은 일단 물리치료로 지켜보면은 되는데, 계속 아프면은 손가락 깁스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깁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또 약을 먹어야 될 정도 같으세요? 이래서 아니요, 저희 지금은 또 약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일단은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경과를 보고 또 아프면 언제든지 다시 병원에 찾아오세요.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뭔가 저는 그렇게 자주 아프지도 않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러다 말겠지 뭐 하는 성격이라 지금도 한 일주일 냅뒀다가 계속 아프길래 병원을 간 거란 말이죠. 그 사실 멍도 지금 다리가 사실 거의 연두색인데 멍든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 멍이 빠지는 걸 기다려야지. 그래서 어쩌겠냐 약간 이런 성격이라 이런 뭔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뭔가 내 트랜스포머가 된 기분이고 뭔가 멋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전문적인 기계로 막 레이저 쏠게요. 푸슈푸슈푸슈 하는데 뭔가 오 이러면서 괜히 신기해서 동영상 찍고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래요. 갔더니 막 도수 치료하는 곳 있는데 거기 누우래요. 갑자기 누워가지고 막 다른 분들은 막 척추 치료 받고 있는데 저는 너무 민망하게 저는 손가락이 다쳐서 왔는데 다른 분들 막 척추 막 이런데 막 받고 있는데 저 이렇게 누워갖고 손 이렇게 뻗어서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 전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그 전기 해주는 거 있잖아요. 팔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잼 해갖고 하 해서 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전기 샥 오르는 거 그런 거 해주는 것처럼 다른 분들 막 뚜둑뚜둑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되게 이렇게 작고 소중하게 이렇게 네 저는 손가락이 아파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손가락 치료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손가락 치료 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디 가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디저기 다니지? 뭐 이래서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라길래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 뭐 누우래요. 아쿠아 베드라는 곳에 누우래요. 아쿠아 베드라는 곳에 누웠더니 무슨 물침대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막 보글보글 하면서 뭐가 올라와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수영장 유수풀에 누워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막 따뜻하니 막 잠이 올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러고 이렇게 누워서 이런 아쿠아베드는 뭔가 이거를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뭔가 정형외과는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뭔가 정말 뭔가 치료받는 느낌이 들면서 치료받는 느낌이 아니지 사실 치료받은 거지 근데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면서 되게 따뜻하니 뭔가 잠이 솔솔 올랑말랑 하면서 잠들 뻔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보글보글 올라오던 그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나한테 끝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끝난 것 같으니까 일어나도 되는 건가? 나한테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도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고민하다가 한 2분 고민하다가 그래 이 정도가 됐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면 끝난 걸 거야 이러고 조심조심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끝난 게 맞았고 병원이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퇴근 준비를 하시느라고 제가 끝나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끝나셨어요 이러면서 다들 퇴근 준비로 바쁘셔서 바로 그 마음을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아니까 네 끝난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부끄럽게 수납하고 집에 왔습니다. 전 또 혹시 안 끝났는데 제가 안 끝났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어나는 걸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마음속으로 좀 고민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면 안 되세요 하면은 되게 민망할까봐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커튼 뒤로는 퇴근 준비로 분주한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집에 오니까 집에 걸어오는데 너무 졸려서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근데 단 거는 먹고 싶어서 달달한 케이크랑 레모네이드를 시켰고, 그걸 기다리면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두툼한 이불을 덮으면서 누워있으니 약간 낮잠의 기운이 솔솔 오면서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켜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자체 링거. 약간 뭔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졸려. 요즘 약간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됐어요. 늦게 자고 늦게 자기 시작했어. 다시 백신 맞고 열이 너무 나서 누워있는데요. 백신 맞은 곳이 너무 아파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른가 봐. 나는 진짜 안 아팠거든요. 저는 진짜 첫날에 약간 팔이 묵직하다 정도, 팔이 약간 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팔이 뻐근해진다 정도의 느낌만 들었고, 해열 진통제를 약간 아파지만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먹다가 자기 전에 그래도 백신을 맞았으니 예의상 한 알 정도 먹어볼까 하고 자기 전에 한 알 먹었고, 백신 맞은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한 알도 안 먹었어요. 혹시 2차를 맞으셨나요? 2차가 조금 더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1차를 맞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케이크 만들고 왔어요. 무슨 케이크? 근데 화이자가 2차가 아프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1차가 너무 안 아팠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1차가 너무 안 아팠어서 2차도 그렇게 아프려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2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2차도 그렇게 안 아프게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1차도 아팠고 2차는 더 아팠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민구야, 화이자 2시간 됐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별로 안 아팠어.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됐을 때 팔이 좀 무겁다, 뻐근하다, 약간 묵직하다, 이게 반응이 오는 건가? 이제 반응이 오는 건가? 근데 난 거기서 끝났어. 아, 2차 때 진짜 많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후기가. 저는 2차를 8월 23일 월요일에 맞거든요. 저는 1차 때는 진짜 타이레놀을 안 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면 딱 하나를 먹었어요. 첫날 예의상 하나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먹었고, 네, 지금도 팔 안 아파요. 지금은 4일 됐나? 저는 그냥 첫날 자기 전에 그래도 맞았는데 한 알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근데 맞은 부위에 보니까 옅은 멍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니까 막, 보정씨! 안 그래도 보정씨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라이브를 틀었거든요? 보정씨, 할 말이 많아요. 오늘 바쁘세요? 이따 저랑 전화 좀 하실래요? 저 통증을 잘 안 느끼지 않아요. 근데 화이자가 제가 주워 들은 바로는 면역력이 강할수록 아프대요.
그러니까 박미드나잇님은 면역력이 강하신 거예요. 엄청 강하신 거예요. 그게 맞다면, 제가 주워들은 바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 백신이 그 코로나 그 죽은 균을 몸에 약간 희석시켜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한테 이런 균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몸이 그거를 그런 애랑 싸우게 해서 이런 균에 대해서 정보를 익히게 하고 다시 그런 애가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있을수록, 면역력이 몸에 원체 강할수록 얘네들이 싸우니까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원체 제 몸이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가 더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가 아니라 2차를 혹시 맞으셨나요? 화이자는 2차가 더 아스트라제네카 1차가 더 아프다 그랬는데 1차 안 아프셨어요? 화이자는 2차가 아프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가 아프다 그랬었어. 어쨌든 면역력이 좋을수록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체 제 몸이 제가 작년에 피 검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면역력 검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 검사를 했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다른 거는 다 정상이었는데 면역력 수치가 기억이 안 나네. 원래 일반 평균 수치가 3자리인데 제가 2자릿수인데 그것도 막 20인가 30인가 되게 2자릿수인데도 되게 초반 숫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색 숫자로 딱 뜬 거예요. 면역력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면역력 수치가 너무 안 좋다는 판정을 받아서 다른 거는 다 정상인데 면역력이 너무 안 좋으니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어서 제가 원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어서 백신을 맞을 때 면역력이 강할수록 통증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통증이 별로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통증 없이 지나갔답니다. 근데 모르지. 근데 2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차는 제가 8월 23일에 맞을 예정이어서요. 2차의 반응은 어떨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몸은 정말 다 건강하고 정상인데 면역력 수치만 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백신이 면역력 수치가 높을수록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게 들어오니까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지. 근데 이제 제 몸은 면역력 수치가 떨어지니까 애들이 약간 무기력한 거죠. 아이고, 알았어. 굳이 지금 이걸로 힘 빼서 뭐하니. 알았다. 진짜로 오면은 그때 싸울게.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지? 진짜로 오면은 그때 싸울게. 알았어.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오케이.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지?
근데 1차가 팔만 좀 무겁고 저는 그랬는데 1차는 진짜 괜찮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막 다음날에 옆으로 돌아눕기도 힘들 정도로 팔에 통증이 심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은 지금 발열이 너무 심해서 밖에 못 나가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1차건) (2차건) 반응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다행히 크게 반응이 막 차이가 없었어요. 일상생활에 막 지장이 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빨리 백신을 맞고 좀 하루빨리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서 빨리 자녀 백신을 맞고 싶어서 매일매일 자녀 백신을 진짜 새로 고침을 매일매일 언제 뜰지도 모르는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새로 고침을 했고, 그것을 해냈을 때 진짜 얼마나 눈물 나도록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제가 본 집에 가서 사전 예약을 다 해드렸고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몇 번 튕기고 엄마 아빠 다 해드리는데 진짜 몇 번 튕기고, 그리고 이제 저 엄마 아빠는 이제 8월 중순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이제 예약을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는 이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지금 04년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 18세까지 그 10부제로 신청받는 게 딱 03년생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은 신청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막내는 아직 맞을 수가 없어. 한 살이 모자라요. 백신 티켓팅? 저 진짜 한 일주일을 약간 제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러다 자녀 백신 맞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아침 일찍 알람 맞춰서 아침부터 맨날 새로 고침하고, 낮잠 자고 싶은데 계속 언제 뜰지 모르니까 새로 고침하고, 그러다 뺏긴 건 아니지, 늦은 거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뜰지 몰라서 계속 마지막까지 새로 고침하고, 그러다 이제 밤에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새로 고침해야 된다는 긴장감에 잠도 막 계속 중간에 깨. 꿈에서도 막 새로 고침하는 꿈 꾸고, 그러다 또 아침에 깨.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새로 고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점점 피폐해져가는 나를 보면서, 그래, 너처럼 백신에 진심인 애가 꼭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근데 너 백신 맞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함과 동시에 제가 백신에 성공했을 때 진정한 인간 승리라고 모두가 축하해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막 성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사촌동생도 막 저랑 같이 백신을 매일매일 새로 고침하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막 열띤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제가 성공한 날 전 아침에 성공했고 걔가 그날 저녁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서로 막 완전 축하한다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막 완전 난리 부르스 치고, 그리고 제 학교 후배가 도대체 자기도 맨날 하는데 자기 맨날 실패하는데 어떻게 성공한 거냐고 물어보길래 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을 하더라 이러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줬더니 또 제가 성공한 그 다음날 막 성공을 했다고 막 고맙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냥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어라띠 만나가지고 어라띠 핸드폰 좀 줘봐요 이러면서 어라띠 핸드폰 막 새로 고침하고 그러다가 해내고 어라띠 맞으러 가고 기쁜 거예요. 내가 막 누군가에게 백신을 맞춰주다니 이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니 이러면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차고 그 하루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니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보람차. 그래서 막 내가 시간이 된다면은 막 일찍 만나서 막 해주고 싶어. 그래서 지혜 언니도 막 도와달라고 하다가 지혜 언니는 막 공연도 하러 가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막 지혜 언니는 또 안양 산단 말이에요. 집이 안양이란 말이야. 언니 공연 없는 날 대학로 올 생각 없냐고. 핸드폰만 나한테 맡겨보라고 내가 좀 해줄 테니까. 막 다 해주고 싶어. 찬민 언니한테도 언니 낮 공연할 동안 핸드폰 나한테 맡겨보라고, 내가 언니 공연하는 동안 새로 고침 좀 하고 있겠다고, 언니 낮 공연 끝나고 백신 맞을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고. 막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약간 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약간 새로 고침에 도가 텄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피폐해진 그 루트를 안 밟을 수 있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내가 그 방법을 아는 내가 내 핸드폰으로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지만 그들의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의 핸드폰만 좀 나한테 맡겨보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어라 언니가 막 자기 핸드폰 좀 보고 싶다고 이러는데 내가 내 아이패드 던져주면서 이걸로 봐요 이러면서 언니 핸드폰 나한테 좀 맡기고 내 아이패드로 뭐 인터넷 쇼핑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이러면서 나는 언니 핸드폰으로 계속 백신 새로 고침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라씨가 아니 아진씨 도대체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어. 해내고 나서야 이제 웃으면서 핸드폰을 돌려줬죠. 그리고 태양의 노래 같이 했던 다희 언니한테도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제 같이 점심 먹을 겸 다희 언니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희 언니 핸드폰 가져가서 막 새로 고침을 했지. 이제 언니가 야 밥도 안 먹고 새로 고침만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틈틈이 밥 먹을 테니까 일단 언니 먼저 먹고 있어 이러면서 새로 고침을 막 했어. 근데 거기가 식당이 약간 지하였어가지고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막 했는데
잘 안 터지니까 막 그 선착순 거기서 자꾸 밀리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자. 카페에 가서 이걸 하든 하자 했더니 언니가 또 그거 계속 하루 종일 할 거야? 너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다이 언니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넌 당신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서 하루라도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 오늘 받으면 오늘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나 근데 오늘은 그때 언니가 되게 아침부터 일이 되게 많았어서 되게 피곤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오늘은 맞으면 진짜 피곤해서 기절할 것 같다고. 나 이제 네가 알려준 방법을 알겠으니까 우리 동네에 가서 도전해보겠다고 다른 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언니가 동네에 가서 이 방법으로 도전해봐라 이러고 밥 먹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성공해서 오늘 화이자 맞았다고 연락받았어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뭔가 뜻하지 않은 백신 전도사가 된 기분. 좋은 건 나누면 좋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떤 언니가 인스타 스토리에 알림 설정 해놓고 알림 올리자마자 들어갔는데 왜 자꾸 자기가 실패하는지 모르겠다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림이 뜨자마자 들어가니까 늦지라고 답장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루 종일 새로 고침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이래서 하루 종일 새로 고침만 하고 있어야지 라고 답장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너 같은 독종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독종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버가 2시부터는 자꾸 느려지지 이랬거든요. 알림이 뜰 때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으로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색깔이 바뀌었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눌러야 돼요. 그리고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 병원이고 그런 걸 읽을 시간 없어요. 색깔이 바뀌었다 싶으면 신청하기를 일단 눌러야 돼요. 화이자? 모더나?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지? 이런 거 고민할 시간 없어요. 그냥 색깔이 바뀌었다 싶으면은 그냥 맞다. 두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케이크가 왔네요. 자, 여러분. 화이자? 모더나? 이거 차이가 뭐지? 나는 뭘 맞아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게 그날의 제일 쓸데없는 걱정 1위예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고 나서 예약이 성공이 됐을 때 그제서야 예약이 됐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접종을 맞을 병원의 위치가 어디이며 나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화이자든 모더나든 여러분 백신은 백신이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건 똑같아요. 화이자? 모더나? 난 뭘 맞아야 되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다 가져갔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선 카카오톡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이버로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 잔여 백신을 들어가면은 지도가 떠요. 그럼 지도를 확대하지 말고 축소를 좀 하시면은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백신만 주면은 이 정도 거리는 제가 어떻게든 갑니다요 하는 거리를 계속 넓히세요. 좁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맞을래라는 마음 버리세요. 이 정도여도 제가 갑니다요 하는 넓은 마음으로 좁히세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넓히세요. 멀리 간다는 마음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까지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요 싶은 정도로 넓히세요. 그래야 병원이 많이 떠요. 목록이 몇백 개 뜨겠죠. 수도권이라면. 참고로 전 서울이니까 저는 한 300~400개 뜰 때까지 넓혔어요. 아, 그럼요. 1시간까지 맞을 수 있다면 가지, 당연히. 맞춰준다는데. 있으면 가는 거예요. 1시간 거리도. 맞춰준다는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요, 여러분. 쉬는 날 지방에 다녀올까까지 생각했었어요. 청주 이런 데 가서 백신 새로 고침을 하다가 와야 되나? 수도권은 답이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했었어요. 너무 이게 자꾸 실패하니까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쉬는 날 청주, 전라북도 이런 데를 가서 새로 고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다가 오면은 수도권보다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아침에 성공하면 겸사겸사 거기에 있는 좋은 곳도 좀 보고 오고. 전 진짜 그만큼 진심이었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50대 분들이 사전 접종 그거를 하면서 병원도 많아지고 물량도 많아졌지만 저번 주만 해도 진짜 병원도 별로 없었고 물량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도권은 진짜 답이 없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시간 거리까지 지도를 넓혀요. 카카오톡으로. 이 정도 거리만 제가 맞춰 백신을 되기만 한다면 제가 이 정도도 감사하게 갑니다 싶은 거리까지 지도를 넓히세요. 저는 그래서 한 300~400 병원이 한 300~400개 정도 되는 목록에 300~400개 뜰 때까지 넓혔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1시간? 말이 1시간이지 뭐 그래도 한 40분 대중교통으로 40분 거리까지는 넓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목록 보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목록 보기가 떠요. 지도를 쭉 넓힌 다음에 목록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량 순으로 자르륵 병원이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약간 메모 하면서 들으세요. 왼손으로, 절대 양손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왼손으로 첫 번째 병원을 누르시고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 첫 번째 병원을 누르고 뒤로 가기를 하면 다시 목록이 뜨는데요. 첫 번째 병원을 누르고 뒤로 가기를 하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쩌다 보니까 백신 예약 특강을 하는 거예요. 백신 예약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 귀를 쫑긋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병원, 여러분들이 이제 목록을 보면은 무조건 첫 번째 병원이 뭐 마감이든 없음이든 대기 중이든 어쨌든 그 오른쪽에 다 회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병원 뒤로 가기, 첫 번째 병원 뒤로 가기, 첫 번째 병원 뒤로 가기, 첫 번째 병원 뒤로 가기 하다 보면 계속해. 언제 뜰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계속해. 이게 진짜 티켓팅보다 어려운 게 여러분, 티켓팅은 약속된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병원이 풀고 싶을 때 푸는 거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 계속 그 첫 번째 병원 색깔만 봅니다. 그렇게 뒤로 가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첫 번째 병원이 빨간색이든 주황색이든 초록색이든 갑자기 회색에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다 싶으면 뒤로 왔는데 색깔이 바뀌었어. 그럼 첫 번째 병원을 누르고, 내가 무조건 왼손으로 누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 병원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우측 하단에
예약하기 버튼이 나와요. 우측 하단에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이때 쓰려고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첫 번째 병원 뒤로 가기, 첫 번째 병원 뒤로 가기를 할 동안 오른손은 언제 뜰지 모르는 우측 하단의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계속 우측 하단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측 하단에 예약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면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하시겠습니까? 확인 바로 뜨거든요. 확인 버튼이. 근데 모더나랑 화이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면 모더나 맞을래 화이자 맞을래 선택지가 또 나와.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모더나 맞아야 돼, 화이자 맞아야 돼, 두 개 차이점이 뭐지? 나 어떡하지, 뭐 고르지? 너무 행복한 고민이잖아? 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냥 확인을 한 번 더 눌러요.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을. 걔네들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는 확인을 한 번 더 누르라는 그냥 전략이기 때문에 시끄러워 이 자식아 이러고 확인을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렇죠. 제가 고민하다가 다 털려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는데 털렸다고요. 생전 초록색을 처음 봤는데 초록색에서 다 털렸어요. 모더나? 나는 화이자밖에 본 적이 없는데 모더나 맞아도 되는 건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 털렸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화이자든 모더나든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병원이면 예약하기 한 번 눌렀을 때 우측 하단에 예약하기 한 번 누르면 센터 오른쪽에 확인을 누르면 끝나요. 근데 모더나 화이자 둘 다 갖고 있으면 우측 하단 예약하기 누르고 우측 하단에 확인 한 번 더 누르고 그 다음 센터 오른쪽에 확인을 눌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색깔이 바뀌자마자 눌렀는데 그 병원이 백신을 하나만 갖고 있는 병원인지 두 개 다 갖고 있는 병원인지 체크를 할 여유 따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하단을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눌렀는데 갑자기 센터 오른쪽에 뭐가 떠? 그럼 센터 오른쪽 하나를 누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붙인 거겠죠?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떼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요령이 쌓여야 해요. 한 번에 성공하길 바라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실패가 쌓이고 요령이 쌓이고 쌓여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실패하셨습니다 라는 화면이 뜰 때마다 그걸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그 파란색 주사기 화면이 떴을 때 그걸 캡처하세요. 내가 몇 번에 실패했다는 그 X 주사기 화면을 몇 번을 보고 나서야 파란색 주사기를 마주했을 때 그 행복감이 몇 배로 행복한지, 그것은 실패한 화면이 많아질수록 배가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캡처해야죠. 그 실패의 기록들이 쌓여서 마지막 끝내 이 길이라 그 성공의 화면을 마주했을 때 전 정말 제가 성공한 날 제 스토리에 We are the champion
BGM으로 깔아서 올렸거든요. 저는 진짜 제 마음속에 그 노래가 성공하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내 레모네이드 갖고 올게요. 밖에 더워. 갖고 왔다. 저는 백신 반응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백신 티켓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빨리 이 코로나 걱정에서 좀 한 발자국이라도 좀 멀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셨는데 아직 쿠브 질병관리청 어플을 받지 않으셨다면 얼른 쿠브 어플을 받으세요. 쿠브 질병관리청 어플이 뭐냐? 그것은 이제 백신 접종 인증, 나 백신 맞았다 를 인증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그것을 카카오톡 QR코드와 연동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카카오톡 QR코드와 연동을 하면은 이제 접종자 QR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예요. 라이언 따봉 뜨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QR코드를 하면 이제 1차 접종자라고 뜨고요. 그리고 얀센만 맞는 게 제일 예방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얀센 맞고 화이자 한 번 더 맞고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얀센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대신에 예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얀센을 맞고 다른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얀센 맞고 화이자를 맞으시려면은 지금 이 자녀 백신 티켓팅이 엄청 힘들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계속 버텨야 돼요. 알림 설정 해놓는 게 다 필요 없는 게, 알림 설정이 얼마나 허무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새로 고침을 해서 색깔이 바뀌어서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신청해서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신청해서 실패했습니다 화면 보고 나서야 띠링 자녀 백신 알림 와요. 그러니 자녀 백신 알림 받고 나서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늦게 들어가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늦게 들어가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이미 새로 고침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 백신 알림 띠링 떠요. 그 병원이. 실패하고 나서야 알림이 떠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냐면요. 알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림은요. 이 병원이 이 시간대쯤에 자녀 백신을 푼다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참고용이지, 알림으로 자녀 백신을 가져가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알림을 다 꺼버렸어요. 왜냐면 새로 고침하는데 방해만 돼요. 알림은. 알림은 정말 저희는 풀었는데요.
자녀 백신을 풀었는데요. 당신 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런 용어로 쓰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병원은 대략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사이에 자녀 백신을 푸는구나. 혹은 이 병원은 절대 자녀 백신을 안 푸는구나. 자녀 백신이 안 나오는 병원이구나. 그거를 참고하기는 좋은데요. 근데 굳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도에서 그 목록 보기에서 계속 세로 고침을 하실 거면 굳이 그 동네 근처 병원에 알림 설정을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은 병원에서 풀자마자 내가 세로 고침하는 대로 그 수량순으로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래 알림 뜨는 시간대 파악해서 그 한 병원만 세로 고침을 했던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도에서 땡겨놓고 여러 병원, 첫 번째 병원 갔다 뒤로 가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로 고침이 되니까 한 병원만 세로 고침하는 것보다 수백 개의 병원을 동시에 세로 고침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더라고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색깔이 바뀌자마자 눌러서 우측 하단에 있는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센터에 있는 확인 누르시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시고 성공하면 언니 난 이미 맞았지. 주혜 언니 어떻게 세로 고침했어? 언니 바보 같은 방법으로 세로 고침했을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방법 들었어 안 들었어? 언니 안 들었지? 주혜 언니 내가 여태까지 열변을 토해서 꿀팁 설명했는데 방법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주혜 언니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내가 열변을 토해서 봐봐 안 들었잖아. 아 저 언니 또 바보 같은 방법으로 세로 고침했다가 시간만 버렸을 것 같은데. 어이구 지금 열변을 토하느라고 지금 내가 그랬을 것 같아래. 나도 알려줘래. 아니 미호들 월요일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 미호 단톡방에 남겨봐봐. 내가 도와줄게. 월요일 일정들 좀 올려봐봐. 너무 웃겨. 아침부터 용인에 가 있어? 아니 나는 안 갈래.
아니 월요일에 그러면은 백신 시도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요? 진짜 웃겨. 도와줄래요? 도와줄 수가 없네. 알았어. 알려줄게 언니. 내가 친절하게 다 알려줄게.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 미호 방에다 올려줄게. 이제 저는 레모네이드와 케이크를 먹으러 가겠어요, 여러분. 다들 자녀 백신 성공하시고 혹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